안녕하세요. 소확행과 원력, 멀리 내다 보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한 여인이 있어요. 한 여인이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20살, 20세, 처녀 때까지 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자, 20살에서부터 50세까지 주부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 삶에 무엇이죠? 반평생을 삶을 살아간 거죠. 자, 이 여인이 이때도 한평생을 살아간 이때도 20년대 살았을 때도 똑같고, 자, 50년까지 살았을 때, 주부로 살았을 때도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사람은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한 것으로 예시를 좀 들어보면, 퇴근을 하고 자녀들에게 자녀가 좋아하는, 자, 여기서 스파게티를 사다 줬어요. 스파게티를 사다 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와, 너희들이 좋아하는 엄마가 케이크 사왔거든. 와, 엄마 좋아. 소확행, 작은 행복에 좋아하죠. 자, 자녀들 뿐만 아니라 20살, 20살 이후에도 어떨까요?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행복해 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거기에 줄을 한참을 서 있어도 어떻게 되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소확행.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 입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합니다. 행복해 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작은 행복이죠. 작은 행복. 어릴 때 아이들에게 아들 뭐 사줄까? 과자요. 그래? 과자 사줄게. 와, 좋아. 이것도 무엇이죠? 작은 행복입니다. 10대가 됐어요. 자, 너희들 또 뭐 하고 싶니? 나 스키장 가고 싶어요. 그래. 티켓 끊어줄게. 와, 작은 행복 좋아하죠. 또 너희들 또 갖고 싶은 거 있니? 네, 제가요, 요번에 아주 청바지가 예쁜 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좀 사주세요. 그래, 그거 사줄게. 와, 행복해 합니다. 작은 행복이죠. 그러면서 또 어딘가에 함께 놀러도 가고 캠핑도 가고 여행도 함께 다닙니다. 작은 행복이죠. 행복해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치중하다 보면 무엇이 생길까요? 자, 어른이 돼서 우리 어른들도 친구들 만나면 되게 좋죠. 함께 수다도 하고 또 같이 또 좋은 먹거리를 또 먹으러도 다니고, 그리고 또 무언가 공통분모가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 합니다. 동질감도 느끼고, 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도 똑같이 하게 되면, 야, 너랑 나랑은 한 팀이야, 하나야. 작은 행복을 또 느끼게 되죠. 자, 이렇게 소확행을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루하루 느끼고 행복해 하는 것은 좋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죠. 파스타를 먹거나 케이크를 먹을 때 그 순간은 좋지만, 우리가 그런 그 순간순간 먹을 때는 좋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요, 멋진 옷을 입고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에 무엇을 한다?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집중. 그런데 공자님은 그러셨죠. 원력, 멀리 내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내다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원력가 무엇이다? 목표다.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은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멀리 내다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작은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원력, 멀원, 생각력, 멀리 내다보고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 필요그누라. 반드시 앞에 근심이 따르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공자님께서 강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태어나서 50세까지, 50세가 아니고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 이런 작은 거에, 소확행에 치중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이 작은 행복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작은 행복은 순간순간은 행복하죠. 파스타는 먹을 때도 행복하고, 샤브샤브 먹을 때도 행복하고, 케이크를 먹을 때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누가 좋아하는 거죠? 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요, 여러분, 뇌입니다. 뇌. 이 뇌가 무엇이 나옵니까? 도파민이 나옵니다. 작은 행복은요, 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엄마가 선물을 갖다 주면, 우리 엄마가 선물을? 와, 내 친구가 파스타를 사주네? 내가 좋아하는 이 선물을 주네? 그래서 내가 막 분비가 되죠? 뭐가 나온다 그랬죠? 도파민이 분비가 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이 작은 행복은 무엇이다? 도파민입니다. 작은 행복은 도파민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것, 멀리 있는 것은요, 뇌에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작용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뇌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것은 뇌에 도파민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멀리 원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는요, 멀리 있는 것은 뇌가 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의 도파민에 의해서 소확행, 작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24살, 25살에 결혼을 했다고 할게요. 그때 결혼을 했는데 내가 50살에 무엇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막 이 작은 행복, 도파민에 의해서 이 행복함이 이렇게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죠? 행복해요. 도파민이 막 나오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장아장 걷고 귀여운 짓을 막 합니다. 그러면 귀여워라, 예뻐라, 네, 도파민이 마구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한 작은 행복은요, 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뇌에 지배를 당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뇌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멀리 내다보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성공자들을 보게 되면 먹는 거에 별 관심이 없죠. 왜냐? 자기가 중요한 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에게 음식에 대해서 먹을 때 행복하지 않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중요한 거에만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떨 때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이러한 작은 행복의 행복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때, 책을 볼 때,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이 정말 잘 됐을 때,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높게 뭔가 크게 성장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고 원려를 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슴으로밖에 안 됩니다. 멀리 내다보는 거는 가슴으로밖에 될 수 없고, 내가 멀리 무엇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도파민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또 나중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거나,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으죠? 좋아라. 선물을 받을 때도 좋아라. 뭐가 나온다고요?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에 적응이 되어진 거죠? 작은 행복. 좋아라, 좋아라. 이러한 것에 적응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좋아라.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해서 좋아라.
맛있는 거 먹는 거, 누군가 선물해 주는 거, 또 누군가가 함께 어딘가 동행을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그 작은 소확행,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뇌가 좋아하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삶이 무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 지금 삶이 너무 무력해. 왜 무력해? 옛날에는 친구들도 함께 많이 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난 선물도 받고, 남편이 나를 많이 예뻐해주고. 지금은 그게 없어. 그래서 난 삶이 너무 무력해.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너무 무력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나 좀 성형 좀 해야 되려나? 그러면 나 또 다시 이쁨을 받을 수 있으려나? 인생 잘못 산 거죠.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자기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작은 행복, 그 행복을 쫓고 살게 되는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무력해지는 삶이 자기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게 인생이 아니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멀리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행복에만 쫓고 선물 받는 거 좋아하고 작은 행복에 쫓았던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따른다? 근심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은요, 작은 행복의 앞에 근심이 왔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죠. 나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하셔야 하는 것은 당장 그 앞에 즐거움, 당장 그 앞에 행복이 없어지게 되면 항상 근심이 따라올 때는 굉장히 두려움에 잡혀진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잡혀지다 보니까 나 어떻게 살아?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당장 앞에 있는 그 소확행,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는 원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소확행에는 항상 무엇이 따른다? 근심이 따른다.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근심이 결국은 무엇이 된다? 두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어차피 한번 태어나는 내 인생,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도 인생은 짧습니다. 네, 짧은 내 인생에 소확행만 쫓아가는 내 삶으로 살 것이냐, 원려를 하며 가슴으로 사는 내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꼭 가슴으로 사는 인생, 가슴으로 사는 내 삶, 소확행이 아니라 원려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